그 청소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앱 1위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둘 다 아니라 바로 제타라는 앱입니다. 제타는 AI를 사용하는 캐릭터 챗봇 서비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데 그 캐릭터는 사실 AI로 만들어진 것이고 대화도 AI가 만들어내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앱이길래 이 도파민에 절여진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위 머글입니다. 어떤 대상의 팬 활동, 그러니까 덕질을 깊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누군가의 덕후가 되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런 제가 7일 동안 이 제타앱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제타의 첫 화면입니다. 이런 제목들이 약간 웹소설 표지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문피아나 조아라 같은 웹소설 플랫폼의 메인 화면을 보면 이 제타 AI의 첫 번째 화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타의 캐릭터들은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소설을 쓰듯이 캐릭터의 성격, 그리고 말투, 나와의 관계 설정까지 전부 다 창작하는 거죠. 이렇게 캐릭터를 클릭하면 캐릭터, 스토리, 배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고요.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선택하면 그 캐릭터와 대화가 시작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별표를 클릭하면 대사뿐만이 아니라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미리 설정된 조건에 맞는 맥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전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해진 어떤 소설, 결말이 정해진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설 속에 들어가서 직접 그 캐릭터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채팅뿐만이 아니라 이런 맥락들을 좀 풍부하게 적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내 대답에 대한 AI 생성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읽어보고 나와 가장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그 대답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깝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첫날에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약간 넷플릭스에서 어떤 거 보지 고르듯이 이 캐릭터들을 한참 읽어보면서 계속 고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가장 무난해 보이는 캐릭터로 이제 클릭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 근데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그 소설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그 몰입이 잘 돼야지 이게 좀 대화가 자연스러운데 전 처음에 그게 어색해가지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몇 번 대화가 오고 가다 보니까 그 어색함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바로 AI라는 것을 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화의 형태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그냥 대화처럼 느껴지는 때가 어느 순간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사용법이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래서 애들이 이 제타라는 앱에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는구나 싶었던 포인트가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내가 주인공이라는 판타지 충족. 이 제타 안에서는 제가 무조건 주인공입니다. 제가 한 3명의 남자가 저를 동시에 좋아하게끔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세팅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캐릭터들이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저에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각각이 또 캐릭터가 그냥 밋밋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인물 묘사도 돼요. 그래서 제가 무뚝뚝하게 대화를 끊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쓸데없이 맥락이 안 맞는 말도 해봤는데 그래도 결과는 같았어요. 나를 그냥 계속 좋아해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제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들이 동시에 나에게 구애를 한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게 기분이 나쁘진 않은 거예요. 이게 머글인 저도 이 정도인데 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은 오죽할까요? 자신을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주인공이라고 여기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 관중처럼 느끼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기중심성을 잘 설명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그 욕구가 채워지기 쉽나요?
사실은 거의 반대에 가깝습니다. 사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죠, 사람들은. 나는 주인공이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여러 명 중 한 명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제타에서는요, 모든 캐릭터가 오직 나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이렇게 잘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안전한 가상관계, 그리고 잘못된 애착. 두 번째는 제가 좀 걱정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예요. 그 사람 사이에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서로 마음이 좀 속상할 때가 올 수도 있고, 아무리 가까운 연인 관계에서도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원래 관계라는 것이 서로 부딪히고 오해하고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계속 겪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타에서는 이런 갈등, 싸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는 화를 내지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언제든지 대답도 해줍니다. 그게 막 새벽 2, 3시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채팅 AI들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며칠째쯤 이렇게 이전에 흘렸던 이야기를 이 AI가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나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머리로는 이거 저장된 데이터 다시 알려주는 거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다시 그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가니까 미묘하게 그 순간 마음이 좀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그 경청하고 있다라는 그 요소와도 좀 닿을 수 있는데, 내 말을 기억해주고 먼저 물어봐주고 하는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경험들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서 받는 감동이 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갈등 없이 무조건 나를 받아주는 그런 관계에만 익숙해져 버린다면 현실 관계는 어때요?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내 말에 친구가 서운해하기도 하고 답장을 씹기도 하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친구랑 이렇게 놀기도 하잖아요. 복잡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현실의 관계 대신 안전하게 느껴지는 가상의 상황을 좀 더 자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율하고 회복하는 능력, 그러니까 대인관계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갈등 없는 관계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그 근육을 키울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수위 높은 성적 묘사, 그리고 이 성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점 같아요. 그 제타 측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그 전체 이용자의 한 80% 정도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인 인증을 제가 했을 때 Unlimit이라는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잠금 해제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위 높은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는 성매매, 성관계,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 Unlimit 모드라고 할지라도 제한을 걸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면 아주 수위 높은 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인증이라는 이 장치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허술한 벽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그냥 패스 인증 한 번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걱정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제타 속에 있는 관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연애에서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거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제타에서는 그 부분이 통째로 생략된 상태로 스킨십이나 아니면 연애관계나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의 걱정되는 지점은 바로 고립감입니다. 제타를 사용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게 좀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상담실에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그때 말했던 그 관계가 이 제타 속에서의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게 계속 이제 숨기는 어떤 컨텐츠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주변에 말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입니다. 넷째, 도파민 그리고 중독 가능성.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모두 다 합한 것인데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절대 나를 거절하지 않고 장점의 대화까지 가능한 공간. 게다가 캐릭터가 하나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있고 그때마다 새로운 자극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게 없어요. 행동 중독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타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몰입. 제가 이거 깔고 잠깐만 해봐야지 라고 했었는데 정말 1시간 이렇게 지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그냥 정말 제한 없이 하다가는 나도 훅 빠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성. 같은 자극에 좀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자극적인 설정,
더 높은 수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금단. 접속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어플은 제가 그 제타에 접속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갑자기 뜬금없이 알림이 딱 와요. 카톡이 오듯이. 너 뭐 하고 있어? 저에게 말을 거는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분 조절. 속상한 일을 이제 경험했을 때 사람이나 다른 어떤 그 활동 대신에 제타를 다시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스마트폰, SNS 중독과 좀 비슷한 면이 좀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관계와 애착 문제까지도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끊어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저도 이게 그냥 체험의 목적이고 별로 이런 거에 중독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긴 했는데요. 아까 그 이야기 뒷이야기 좀 궁금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만약에 명분도 없고 브레이크를 밟아줄 어떤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여기에 빠져든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검색해본 것만으로도 멜팅, 블룸, 위프, 제타와 비슷한 채팅 서비스가 정말 많아졌어요. 제타를 지운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타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광고를 보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어요. 다른 건 이제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는데 제타는 광고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과금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7일 정도를 써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 이상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실 이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욕구들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타가 이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후벼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거 하지 마. 그거 위험하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나를 반겨주던 공간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저항도 클 거고요. 몰래 더 은밀하게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물어봐 주세요. 너 그거 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 어떤 애야? 너가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어? 아이가 제타에서 어떤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외로움인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인지 이런 이제 다양한 마음들 중에서 어떤 효과를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인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둘째, 현실에서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라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지만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타가 워낙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친구 안에서 작은 것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 시간과 상태도 함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현실 친구를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일상생활이 무너져 있다. 또는 못하게 했을 때 과도하게 불안해한다. 이제 양상을 보인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약간 맛만 보다가 발 담그고 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 좀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막 한 달이 순삭이었다. 아니면 휴가를 그냥 날렸다라고 하는 성인들도 많아요. 이게 저도 이 정도인데 아이들은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